하루 1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막 뇌를 혹사시키고 나서요. 마침내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눕는 그 순간. 어휴, 상상만 해도 진짜 피곤한데요. 그러니까요. 수험생 여러분 아마 그럴 때면 내 몸과 머리의 모든 스위치가 탁 하고 꺼진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완벽한 정지 상태,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영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말이죠. 아, 그런데 신경과학이나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소파에 널브러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메커니즘이 막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오, 그냥 전원이 꺼지는 게 아니군요. 네, 단순한 전원 차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스마트폰이 밤사이에 아주 무겁고 복잡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백그라운드에서 막 치열하게 실행하는 거랑 정확히 같은 원리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이 시작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고 있는 3학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고들 타겟은 단순한 영어 지문을 넘어서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와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존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는 2027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17강 5번 지문입니다. 제목은 회복의 메커니즘 과정과 결과의 상호작용이죠. 네, Decoding Recovery, Process and Outcome. 그저 푹 쉬는 리스팅, 레스팅의 개념을 넘어선 이 회복, recovery라는 단어가 얼마나 입체적인 생존 전략인지 오늘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Okay, let's unpack this.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작가는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맞아요. 고정관념을 확 부수면서 시작하죠. 지문 첫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Recovery can be considered as a process as well as an outcome. 회복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과정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 문장 읽자마자 약간 맛있는 빵을 굽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오, 빵 굽는 거요? 그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 오븐에서 갓 꺼낸 따뜻하고 냄새 좋은 빵, 그 완성된 상태 자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outcome, 즉 결과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 개운하다 이렇게 느끼는 상태 말이죠. 아하, 그렇죠. 결과물이 눈앞에 딱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빵이 마법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를 막 치대고 반죽 발효시키고 오븐 속에서 치열하게 부풀어 오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process, 즉 과정인 셈이죠. 와, 결과와 과정을 베이킹의 찰떡같이 비유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작가는 왜 굳이 and가 아니라 as well as라는 구문을 썼을까요? 수능 출제자의 시선에서 이 구문이 왜 중요한 건지 짚어주세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B as well as A 구조는요, 작가가 자신의 주장을 세팅하는 아주 전략적인 로드맵이거든요. 아, 전략적이다. 네, 형태상으로는 아웃컴, 즉 결과가 먼저 나오잖아요. 하지만 작가가 독자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의 무게중심은요, 뒤에 나오는 프로세스, 과정에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실려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보통 회복이라고 하면 개운해진 상태에만 집착하니까요. 맞아요. 작가는 그 맹점을 찌르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가 강구하고 있는 그 과정, 프로세스 역시 이 글의 주인공이야 하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능 출제자들은 이런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문제로 파고들까요? 이게 만약 수능에서 주제 찾기, 메인 아이디어 문제로 출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들은 100% 확률로 매력적인 오답선지에다가 회복의 결과적 측면만 아주 화려하게 묘사해 놓을 겁니다. 와, 낚이기 딱 좋겠네요. 아웃컴 단어 하나에 꽂혀서요. 그러니까요. 이 글을 제대로 장악하려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아, 이 글은 process와 outcome 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회복을 설명하겠구나 하고 뼈대를 세워야만 합니다. 결과와 과정, 두 개의 렌즈를 모두 장착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지문의 논리를 따라서 작가가 정의하는 결과, 아웃컴의 실체부터 먼저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지문이 이렇습니다. Recovery as an outcome refers to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 after a certain recovery period. 일정한 회복 기간 이후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는 건데요. 수능 영어가 가장 사랑하고 또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필수 어휘 두 가지가 여기서 정면으로 부딪히네요. 맞아요. 코드 스위칭으로 명확히 짚고 가죠. 앞에 physio가 붙으면 우리의 육체, 물리적인 몸과 관련된 physiological, 생리적인 반응이고요.
반대로 사이코가 붙으면요? 우리의 마음, 뇌의 작용과 관련된 psychological, 심리적인 반응이잖아요. 스펠링도 비슷해서 완전 시각적인 함정이죠. 네, 이 두 단어 구분은 수능 1등급을 위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겨요. 지문에서 생리적 회복 예시로 근력, 머슬 스트렝스 회복이나 육체적 피로 부재를 들잖아요. 이건 측정 가능한 몸의 반응이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명확하죠. 그런데 심리적 회복 예시로 나오는 주의력, 어텐션이나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기분, 무드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아, 그 부분에서 논리적 충돌을 느끼셨군요. 네. 수능 지문에서는 대체 이 두 가지 자원의 회복을 어떻게 구분해서 문제로 내는 걸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왜 자원, resource라고 묶어놨을까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그 질문이 바로 이 지문의 깊이를 증명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주의력이나 의지력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당을 소모하는 아주 물리적인 에너지거든요. 아, 기분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라고요? 네,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 이고 디플리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 종일 수학 문제 끙끙대며 풀고 나면 몸은 의자에 가만히 있었는데도 진이 쏙 빠지잖아요. 와, 완전히요. 저녁 메뉴 고르기도 귀찮아지죠.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멈추는 그 느낌. 그게 바로 psychological resource, 심리적 자원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작가는 인간이 정상 작동하려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배터리가 다 채워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배터리. 그럼 출제자 시선에서는 이 범주화, 캐테고리제이션이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아주 훌륭한 출제 포인트죠. 지문 내에서 생리적 회복 예시 한가운데 심리적 회복 단어인 주의력 이런 걸 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요? 정확합니다. 학생들은 둘 다 회복과 관련된 좋은 단어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서랍을 잘못 찾아 들어간 단어인 거죠. 와, 육체의 서랍과 마음의 서랍. 독해할 때 단어가 어디 속하는지 태그를 붙이면서 읽어야겠네요. 네, restoration, 즉 복구라는 명사가 두 영역 모두에 어떻게 따로 또 같이 적용되는지 꼭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자, 두 개의 배터리를 빵빵하게 채웠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회복을 해야 할까요? 그 궁극적 목적이 나옵니다. 이 지문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As such, one'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s act as a resource that functions as a stress buffer for upcoming activities as well. 여기서 절대 놓쳐선 안 될 미친 키워드가 등장하죠. 네, 바로 스트레스 완충제입니다. 텍스트가 학술 논리로 확 도약하는 지점이에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이거 마치 스마트폰 뒤에 끼우는 두툼한 보조 배터리 케이스 같지 않나요? 스마트폰 비유가 또 나오네요. 네, 우리가 잠자고 쉬면서 100%로 충전해 두는 게 당장 침대에서 기분 좋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밖에 나가서 무거운 앱들, 즉 upcoming activities를 팍팍 돌릴 때 폰이 방전되지 않게 방어막을 쳐두는 거네요.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그 비유가 완벽합니다. 평소에 회복으로 이 버퍼, 완충제를 두껍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외부 스트레스가 와도 거뜬히 타격을 흡수하거든요. 완충제가 얇으면 작은 자극에도 확 무너지고요. 그렇죠. 회복이라는 건 과거의 피로를 갚는 게 아니라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선제적 방어막 구축인 겁니다. 와, 패러다임이 확 바뀌네요. 과거에서 미래로 시선이 이동하니까 출제자들이 이 문장에 매혹될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stress buffer for upcoming activities,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스트레스 완충제. 이 부분은 빈칸 추론, blank filling 문제의 1순위 타겟입니다. 아, 글의 핵심 주제가 가장 압축적으로 담긴 결론이니까요. 네, 수능 영어가 가장 사랑하는 논리 구조죠. 미래의 마이너스에 대비해 강력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매일 밤 푹 자야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결과, 아웃컴과 그 목적을 파악했으니 이제 행동 지침으로 넘어갈 차례네요. 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밟아야 하는 액션 플랜, 바로 과정, 프로세스의 영역입니다. 논리가 여기서 확 총점해지더라고요. 들어보세요. Accordingly, recovery processes precede recovery outcomes and consequently determine whether adequate recovery is obtained. 회복 과정이 회복 결과에 선행하고 결국 적절한 회복을 얻을지 결정한다? 뼈대를 세우는 동사들이 쏟아지네요. 네, vocabulary 쪽을 딱 도면요. precede, 선행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obtain, 얻다, 시간의 순서와 인과관계를 꽉 잡고 있죠. 과정이 무조건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과정의 질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잠시만요. 곧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과정의 실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태클 하나 걸어야겠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Regarding recovery processes, physical inactivity is generally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tore physiological resources. 네, 신체적 비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명시된 부분이죠.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아니, 신체적 비활동, physical inactivity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네, 지문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건강 채널이나 운동 전문가들 보면요. 젖산 분해하려면 가벼운 조깅 같은 동적인 휴식, 액티브 리커버리가 혈액순환 도와서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아하, 그렇죠. 현대의 건강 상식이죠. 네, 지문이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이러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엄청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와, 방금 진행자님이 느끼신 그 본능적인 반발심, 그게 바로 수능 영어가 매년 학생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른바 배경 지식의 개입이죠. 헉, 내 머릿속에 있는 얕은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독해력은 밖에서 의학 상식 얼마나 주워들었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의 텍스트 안에서 작가가 세운 논리적 규칙을 흔들림 없이 따를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 the most effective way라고 규정, determine 했으니까요. 네. 독자는 밖에서 들은 조깅이나 스트레칭 상식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지문이 곧 법이다. 오직 작가의 세계관만이 정답의 기준입니다. 와,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헷갈리면 무조건 지문을 믿어라. 게다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 수험생들처럼 14시간씩 고도 집중해서 교감신경계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는요, 가벼운 운동조차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오히려 몽의 스위치를 아예 끄는 절대적 휴식, 비활동만이 정답일 수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관점에서 팁 하나 더 드리면요. 프로세스가 아웃컴에 선행한다, proceed 한다는 이 논리가 완벽하게 닫힌 시간적 사슬을 만들거든요. 아, 앞단락에서는 계속 결과 이야기만 하다가 화제가 확 전환되는 교차점이네요. 빙고! 바로 이 지점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장 삽입이나 단락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내기에 가장 완벽한 틈새입니다. 강사의 시선에서 볼 때 진짜 군침 도는 출제 포인트죠. 소름 돋게 정교하네요. 먼저 일어나는 원인과 나중 일어나는 결과, 이 촘촘한 논리 사슬을 꿰뚫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밀한 텍스트를 다 분해해 봤으니 머릿속에 마스터 컨셉 맵을 딱 띄워볼까요? 좋습니다. 회복의 순환, The Cycle of Recovery를 4개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톱니바퀴. 극도로 피로한 몸을 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체적 비활동, Physical Inactivity라는 과정, 프로세스에 돌입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톱니바퀴가 돕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생리적, 심리적 자원이 다시 꽉 채워지는 결과, 아웃컴을 얻어내죠. 멘탈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톱니바퀴. 꽉 채워진 자원들은 우리를 감싸는 단단한 스트레스 완충제, 스트레스 버퍼로 변모합니다. 내일을 버텨낼 방어막, 프로텍션이죠. 완벽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톱니바퀴는요. 그 든든한 완충제를 두르고 다시 학교와 학원이라는 무거운 앞으로의 활동, 업커밍 액티비티스 속으로 뛰어들어 에너지를 치열하게 소모하는 거죠. 주레인 되는 거군요. 그러다 또 방전되면 망설임 없이 첫 번째 비활동 과정으로 돌아가 시스템 업데이트 시작. 진짜 완벽하고 치열한 생존의 순환이네요. 이 유기적인 4단계 흐름만 꽉 잡고 있으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대화가 어떻게 다가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지금 지문 논리 파헤치면서 뇌를 굴린 이 시간이 단순히 에너지 소모하는 드레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동의합니다. 이 치열한 지적 과정은 결국 수능날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 멘탈을 지켜주는 강력한 스트레스 버퍼로 구축될 테니까요. 맞아요. 불안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리를 통제하는 거죠. 자, 이제 지문을 좀 벗어나서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지문에서는 생리적 자원을 복구하는 최고 방법으로 신체적 비활동, 인액티비티를 제시했잖아요. 네, 몸의 전원을 끄는 과학적인 처방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바닥난 주의력과 동기부여, 즉 보이지 않는 심리적 자원, psychological resources를 다시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분만의 과정, 프로세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 숏폼 영상만 계속 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체는 비활동일지 몰라도 뇌는 도파민 뿜어내느라 오히려 심리적 자원을 심각하게 소모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진정한 심리적 회복을 돕는 나만의 스위치를 찾는 건 수능 문제 하나 맞히는 것보다 긴 인생에서 훨씬 중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조용히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방전된 뇌를 가장 완벽하게 리셋해줄 그 방법. 오늘 밤 푹 쉬시면서 꼭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답은 EBS 교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수험생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지식의 깊은 바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완벽한 회복 메커니즘을 완성하시길 열렬히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은 죄책감 없이 완벽하고 공격적으로 회복하세요.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